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네. 집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아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했을 때 얼만큼 한도가 줄고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지 우리가 사전에 공부해두면 좋겠죠. 7월 전에 빨리 갈아타야 된다고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좀 확인해 보면서 잘못된 내 집 마련을 또 하지 않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혹시 작년 9월처럼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김병환 위원장인데요. 이달 5일 종로구에서 이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이제 모두 적용할 건데,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 좀 차이를 두겠다고 합니다. 일단 선제적으로는 수도권에는 모두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는 작년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처럼 2달 연장을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꼭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집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도하고 이 금리도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럼 집을 어떻게 사냐, 이제 서민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제도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미룰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이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BIS 국제결제은행,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그니먼트의 약자인데요. 이 국제결제은행에서 비롯된 정책입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규정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바젤 3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젤 4도 추후에 이제 도입 예정이라고 해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바젤 3는 국제적인 은행 규제 체계이다. 두 번째, 이 바젤이라는 그 협약이 왜 생겼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시스템의 이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죠, 여러분들. 그 사건 이후로 바젤이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으로 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젤 3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이제 자본성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더 강력하게 금리나 대출 회수가 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강화를 했는지, 이 주요 세 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바젤 3는 2010년에 이제 도입 예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2023년 4월부터 바젤 3가 적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미뤄졌냐면 2020년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창궐 하면서 바젤 정책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 항목들을 전달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금융 안정성과 은행 자본 적정성을 규제한다. 즉 협약에서 정해놓은 이 가이드 안에 위반하게 되면 대출을 이제 회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DSR을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우리가 DSR 많이 들었지만은 정확히 DSR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우리끼리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뎁 서비스 레이시오,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보시고 공부하라고 저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이 화면 멈춰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SR은 1년을 기준으로 내가 벌인 소득에 비해서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정부는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즉 연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1년 동안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1,600만 원이니까 이거를 넘지 말고 대출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DSR이 적용되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구매 할부금 등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받기 전 계산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타 대출이 모두 합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때 더더욱 유의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DSR에서 이제 부채로 잡히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중도금 대출, 햇살론, 사이돌 대출, 이제 서민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만
3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액 신용대출도 이제 미포함이다. 그리고 요 내용을 듣고 요 위에를 보시면은 2020년 이제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조금 내용이 틀려요.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으면 이 DSR이 그냥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R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도 나올 예정이에요. 24년도 1월 17일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DSR을 전세자금 대출에도 이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현재는 이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 LTV, DTI, DSR 있지만은 지금은 좀 DSR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요약 한 줄씩 내가 가져왔어요. LTV는 집값 기준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보통 저희가 70%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 DTI 월급 기준으로 이자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요거는 한 50% 정도 보면 되고요. 드디어 DSR 월급 기준으로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거기에 이제 우리 스트레스 DSR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자, 원금, 거기에 기타 대출까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뒤에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적용하는데 우리가 좀 조건을 정확히 알면 좋겠죠. 아래 이 표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대출 한도의 변화입니다. 이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하고 소득 5천만 원 차주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시거나 수도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방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은 조금 유예됩니다. 기간이 바로 적용이 아니라 아직 2단계를 좀 더 진행을 하고 3단계는 일정 시간을 두고 적용을 하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일단 7월 1일 날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 미적용과 2단계는 볼 필요가 없죠. 3단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우린 3단계가 이제 바로 적용을 하니까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변동형이 현재 5.7억 원, 1,900만 원, 약 3% 정도가 줄어든다. 혼합형 같은 경우는 5억 9천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보다는 한 3,300만 원 정도가 이제 하향 조정된다. 약 5% 정도가 주는 거고요. 주기형 같은 경우는 한 6억 4천, 이전보다는 1,800만 원, 약 한 3% 정도가 이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천만 원 차주의 기준에서도 변동형을 보면은 2억 9천, 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지고요. 혼합형 한 3억 정도 대출 가능하고 이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주기형 같은 경우는 3억 2천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고 약 900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각자의 이제 연봉에 따라 좀 틀린 거니까 제가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형,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이 네 가지를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정형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 고정금리로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변동형은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주기로 이제 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혼합형은 말 그대로 이제 고정과 변동 이 두 가지 금리를 혼합한 방식이에요. 최초에 이 5년간은 고정금리지만 5년 1일차부터는 다음 재산정 주기를 6개월 단위로 이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5년 동안은 고정금리고요.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기형, 변동형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재산정 주기가 5년으로 좀 길다. 고정금리가 일부 적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5년마다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방식이다. 변동금리보다 약 한 0.5에서 1% 정도의 금리가 높다. 주기형은 말 그대로 이제 5년마다 고정금리로 이제 갱신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바뀌겠죠. 고정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금리보다는 한 0.5에서 1% 정도가 높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방식. 이것도 여러분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알고 쓰시는 게 좋잖아요. 첫 번째는 원금 균등. 매달 동일한 원리금을 매달 갚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 상환액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체증식. 납입하는
납입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원금의 비중이 커지고 매달 납입하는 원리금은 늘어난다. 네 번째, 만기 일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합니다.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본인한테 지금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잘 선택해서 운영을 하셔야겠죠.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스트레스 DSR이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한 방안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여러분들. 일단 앞에 거는 헷갈려요. 보지 마세요. 그냥 3단계만 우린 보면 돼요.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을 모두 보겠다. DSR로 모두 보겠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행 금리가 만약에 4%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부터는 1.5%가 가상금리가 확정이다. 플러스 1.5%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받는 최종 금리는 5.5%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1.5%는 하단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1.5%부터 3%까지가 있어요. 이게 상단 금리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이나 담보물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 하단 금리냐 상단 금리냐 이게 좀 나눠질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DSR 범위다. 위 시행방안 표를 보면 7월 1일부터 모든 기대출을 포함하여 대출 산정이 된다. 거기에 가상금리가 하단이 1.5%는 100% 적용이 된다. 예시로 제가 여기 가져왔네요. 고정금리가 4.5%, 그러면 스트레스 DSR 하단 확정금리 1.5% 하니까 6%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1.5%를 꼭 확정으로 받으면 좋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상단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3%까지.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지금 내가 기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금리가 좀 일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 3단계 DSR 연봉 1억 원 차주가 이제 한 3천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준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헤드라인에서 좀 따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1억 원 연봉 차주 기준으로 대출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의 기대출은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을 포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한도는 피부적으로 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된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가져왔거든요.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결정은 1.5% 예상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 스트레스 DSR 3단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단이 1.5고 상단이 3%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점은 일단 알고는 계세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때릴지 안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전의 보도자료들을 보면은 1.5에서 3%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한금리 1.5% 적용, 그러니까 모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방주담대 같은 경우 0.75 차등 적용한다. 지방 같은 경우는 0.75로 지금 유지를 하되 차차 이제 적용하겠다. 그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 차주 대출 한도 이제 영향 분석인데요. 주담대 이 대출 한도가 수도권에서는 이제 한 1,000에서 3천만 원까지 줄어든다. 이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표기를 해놨어요. 적용 시기는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대출권에 대해서는 미적용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로 1.5%는 가상금리 하단이고요. 상단은 3%입니다. 신용이 좋다면 1.5%, 안 좋다면 상단까지 우리가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높은 가상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7월 1일날 이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이렇게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앞단에 있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항상 이 메신저 조용화 정리화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곧 다가오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국 7월 1일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세대출 이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예정사항인데 지금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거기에 플러스 전세대출 이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사항인데 일단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결제은행 바젤3
적용, 개인 대출 가이드 위반 시 이제 회수다. 요거는 이제 국제 결제 은행에서 바젤 3라는 정책을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앞으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담보뿐만이 아니라 이 신용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남은 2025년 한 해가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조금씩 드렸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더 많은 경매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 영상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잖아요. 경매 건수가 이 정도 됩니다. 이번 달에 이 정도 늘었습니다. 합치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 영상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가산금리 하단이 1.5%인데 100% 적용이다. 그리고 상단은 3%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조용한 애독자님들에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진솔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남겼고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위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메신저 조용한 애독자님들은 다가오는 쓰나미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쓰나미의 내용도 계산도 우리가 공부를 지금처럼 하면서 무리한 대출은 가급적 피하시되 전략적인 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7월 전에 대출을 받는 것도 결국은 고정형을 빼고는 다시 5년 안에 이 시중금리로 적용되고 도래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년 뒤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안전한 내 집 마련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해서 대출의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줄이면서 현금 확보를 최대한 준비하고 나의 수준에 맞는 기준에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현명한 내 집 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내시면서 주거 비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라면 금융 비용보다는 안전한 우량주의 주식이나 현금 확보를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7월달 전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면서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계대출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2687조 원입니다. 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는 1927조 원이었고요.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268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25년도 5월에 담보대출이 5조 원이 늘었고 신용대출이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더 늘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폐업자 수도 600만을 넘어 700만에 육박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미 25년도 3월에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5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5월인데 하반기에 굉장한 시그널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받는 대출의 금리가 자칫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하나 확실한 건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하반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메신저 조용한 애독자님들은 저와 같이 꼭 슬기롭고 현명한 준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같이 알아봤는데요. 한도와 금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기타 대출의 폭의 범위가 이제 커졌다는 게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가장 큰 핵심 트리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대출을 적용되는 이 고정형, 변동형, 주기형, 혼합형 잘 선택해서 좀 슬기로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 생활에 참 많이 느껴지는데요. 위기는 늘 기회였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이런 내용을 놓치지 않게 메신저 조용한 애독자님들에게 건강하고 투명한 내용으로 항상 지금처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조용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